안녕하십니까? 그 여자가 당신에게 건강검진은 받았냐고 물었습니까? 혹시 주말에 혼자 밥 먹는 것이 처량하지 않냐고 물었습니까? 당신은 그저 나이 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흔한 안부 인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질문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의 남은 기대 수명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돌봄 노동의 강도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로 받아들일지 고민하며 던지는 가장 냉철하고도 절박한 입사 면접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수만 건의 부부 상담을 진행하며 목격한 중년 여성들의 암호화된 언어를 해독해 드리려 합니다. 이 9가지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당신은 눈앞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을 영영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년의 관계 맺기와 소통의 심리학을 깊이 연구하는 심리치료 전문가 이수진 박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외로운 당신의 노년을 고독사라는 비극에서 구원해줄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심리 해독을 시작하기 전에 더 이상 눈치 없는 남자가 되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외로운 밤을 끝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20대의 전유물이며 나이가 들면 그저 정으로 산다는 편견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50대와 60대의 연애가 20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계산적입니다. 젊은 날의 연애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연애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돌다리를 수만 번 두드리는 심정으로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과 진심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녀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절대로 자신의 본심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9가지 질문은 그녀가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고려할 때만 나오는 일종의 초록불입니다. 동시에 아주 엄격한 심사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질문은 바로 시간의 공백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등산을 간다거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있는 그대로 답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질문의 본질은 당신의 스케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타인이 들어갈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공간 탐색 질문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미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아주 확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견고한 일상을 깨뜨려야 하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또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으로 바쁘다거나 친구들과 술 약속이 꽉 차 있다고 대답한다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답변은 여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말에 특별한 일은 없는데 혼자 있으려니 참 적적하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덧붙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빈칸을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은유적인 초대장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질문은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혹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덕담이나 상투적인 인사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본능적으로 배우자의 생존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남자의 건강은 곧 자신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시부모를 간병하거나 아픈 남편을 수발하다가 사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병든 남자와의 연애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간병 노동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건강을 묻는 진짜 속마음은 이 사람과 연애하면 행복할까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의 수발을 들다가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쑤신다거나 당뇨가 있다는 둥지나치게 솔직하게 병력을 나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어서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한다고 자랑하는 것 또한 아주 무책임하게 비칩니다. 가장 현명한 대답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담백하게 인정하되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그녀는 당신을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인식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거의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만나던 분과는 왜 헤어지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옵니다. 사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라며 당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당황하여 말을 얼버무리거나 전 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자신은 피해자였다고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전 파트너에 대한 비난은 당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자살 행위입니다. 여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느낍니다.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과거 파트너에게 했던 행동이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반복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진짜 의도는 당신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지 보려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해 물어올 때는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도 좋은 분이었으니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신뢰감 있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관계의 확장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분들과는 자주 연락하세요 혹은 명절에 자녀들이 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가족 관계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과 유대감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자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남자의 본성을 파악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들과 연락도 안 하고 산다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감점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정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여 관계 맺기를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모든 것을 자녀 위주로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그녀 사이에 자녀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대답은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인생 사는 것이죠 라는 태도입니다. 가끔 안부 전하고 명절에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의 짝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두기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정답입니다. 가족에 대한 도리는 지키되 이제는 나의 파트너가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드러내야 합니다. 5번째 질문은 당신의 정서적 취약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동시에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감정을 들키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거나 남사스럽게 여깁니다. 아니요, 혼자가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허세를 부리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지름길입니다. 여성의 모성애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냐고 물었을 때 사실 밤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쓸쓸하기도 하다고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의 그 솔직함은 그녀에게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동질감을 줍니다. 이 남자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직접적인 단계로 진입합니다. 6번째 질문은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연애 스타일과 로망이 자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그냥 같이 밥 먹고 산책이나 하는 것이죠. 라며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연애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무매력한 남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중년의 여성들도 소녀 같은 로망을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손잡고 꽃 구경을 가고 싶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을 마시는 꿈을 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날 좋은 날, 여자친구 손잡고 맛집 기행도 다니고 싶다고 하십시오.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보다 매일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잠들고 싶다는 낭만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는 당신의 대답 속 주인공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7번째 질문은 현실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은근한 확인입니다. 그녀가 대놓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라며 우회적으로 물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년의 연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경제적 안정감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녀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재벌인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이때 돈 자랑을 하며 거만하게 구는 것은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박하지만 알차게 살 수 있다고 답하십시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해두었다고 담백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질문은 관계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재혼 생각도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당신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선을 긋거나 무조건 합쳐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답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충분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9번째 질문은 그녀가 던지는 최종적인 확인입니다. 제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할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끝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화답하십시오. 저도 사실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당신의 진심을 전하십시오. 이 9가지 질문은 중년 여성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건너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남자인 당신이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손을 내밀 때 그녀는 안심하고 당신에게 건너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중년 여성의 심리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호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이 신호들을 포착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당신의 정서적 취약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동시에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감정을 들키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거나 남사스럽게 여깁니다. 아니요, 혼자가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허세를 부리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지름길입니다. 여성의 모성애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냐고 물었을 때 사실 밤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쓸쓸하기도 하다고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의 그 솔직함은 그녀에게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동질감을 줍니다. 이 남자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직접적인 단계로 진입합니다. 6번째 질문은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연애 스타일과 로망이 자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그냥 같이 밥 먹고 산책이나 하는 것이죠? 라며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연애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무매력한 남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중년의 여성들도 소녀 같은 로망을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손잡고 꽃구경을 가고 싶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을 마시는 꿈을 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날 좋은 날 여자친구 손잡고 맛집 기행도 다니고 싶다고 하십시오.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보다 매일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잠들고 싶다는 낭만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는 당신의 대답 속 주인공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7번째 질문은 현실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은근한 확인입니다. 그녀가 대놓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라며 우회적으로 물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년의 연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경제적 안정감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녀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재벌인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이때 돈 자랑을 하며 거만하게 구는 것은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박하지만 알차게 살 수 있다고 답하십시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해두었다고 담백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질문은 관계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재혼 생각도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당신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선을 긋거나 무조건 합쳐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답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충분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9번째 질문은 그녀가 던지는 최종적인 확인입니다. 제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할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끝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화답하십시오. 저도 사실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당신의 진심을 전하십시오. 이 9가지 질문은 중년 여성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건너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남자인 당신이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손을 내밀 때 그녀는 안심하고 당신에게 건너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중년 여성의 심리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호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이 신호들을 포착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신호를 포착했다면 당신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 속으로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물쭈물하다가 영원히 좋은 오빠로 남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너무 급하게 달려들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속도 위반이 있고 신호 위반이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연애는 20대의 불같은 열정과는 달리 은근하게 달아오르는 뚝배기 같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방해 드리는 데이트 전략은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여성의 호르몬과 심리적 방어 기제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공간의 심리학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그저 비싸고 유명한 맛집이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시끄러운 소음과 너무 밝은 조명,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반드시 조도가 낮고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두운 조명은 동공을 확장시키는데 이때 뇌는 상대를 볼 때 느끼는 호감 때문이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오류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이 오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는 당신의 주름살도 감춰지고 눈빛도 훨씬 깊고 그윽하게 보입니다. 또한 좌석의 배치도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절대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지 마십시오. 마주보는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대립과 평가,
그리고 긴장을 유발하는 면접관의 구도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바 테이블처럼 나란히 앉거나 90도 각도로 꺾인 L자형 테이블입니다. 이 위치는 신체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주면서도 시선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편안함을 줍니다. 옆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치거나 당신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게 되어 후각적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청각과 후각에 지배당하는 감각의 동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호감이 있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쉴 새 없이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지 자신의 영웅담을 떠드는 강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훌륭한 인터뷰어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으십시오. 정말 그랬겠네요. 혹은 많이 속상했겠어요. 라고 그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대에게 강렬한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신이 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드십시오. 그녀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녀는 당신과 깊이 연결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남자로 각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장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중년의 스킨십 기술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손을 잡거나 껴안으려 했다가는 관계가 순식간에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스킨십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크림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식사 후나 차를 마실 때 요즘 손이 많이 건조하네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핸드크림을 짜주십시오. 이것은 스킨십이 아니라 건강을 챙겨주는 배려의 행동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살이 닿고 천이 교환되는 매우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당신의 온기와 부드러운 터치는 그녀의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고 심리적 거리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혹은 길을 걸을 때 차도 쪽으로 걷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소한 매너를 통해 신체를 가볍게 접촉하십시오. 등을 살짝 밀어주거나 팔꿈치를 가볍게 잡는 정도의 접촉은 그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을 든든한 남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결핍과 희소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넘쳐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호감과 친절을 언제나 리필 가능한 공짜 물처럼 무조건 퍼주지 마십시오. 연락을 할 때도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칼같이 답장하고 다정하게 굴다가도 가끔은 바쁜 척하며 답장을 늦추기도 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보다 자신의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바쁜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 바쁜 와중에 내게 시간을 내준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헌신하기만 하면 그녀는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가끔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여 그녀 스스로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게 하십시오. 보고 싶다거나 목소리 듣고 싶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먼저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에 대한 뻔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배 나온 아저씨나 꼰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소년미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정장 차림이었다가 주말 데이트에는 세련된 캐주얼을 입어보십시오. 투박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요리를 잘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적입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말투 속에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섬세함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그녀의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라는 신선한 충격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호기심이 그녀의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칭찬의 기술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나 나이 듦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다거나 젊어 보인다는 뻔한 칭찬보다는 그녀의 존재 자체와 내면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고 진심을 담아 건네십시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 행복해진다는 말은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칭찬입니다. 이런 말들을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담아 전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준 당신을 생명의 은인처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전략은 단순한 유혹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교류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녀는 확실하게 당신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남자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의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기술도 결국은 진심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거짓된 기술로 얻은 마음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의 진심을 가장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과 그 마음을 훔치는 전략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것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50년 이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기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돈 문제나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는 중년 연애의 가장 큰 암초입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설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고수들의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어른들의 사랑하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 성공일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노년이 고독이 아닌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어 연애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낭만의 구름 위에서 내려와 거친 현실의 땅을 밟아야 할 시간입니다. 중년의 사랑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합니다. 20대의 연애가 서로 죽고 못 사는 감정 싸움이라면 50대의 연애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가장 큰 암초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혹은 서로의 재산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칫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남자가 다 내야 한다는 강박을 갖거나 여자가 돈을 밝힌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건강한 중년 연애를 위해서는 경제적 투명성과 합리적인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려면 서로 부담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솔직하게 제안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현명한 중년 여성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에게도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암초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이 중년 남녀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자녀의 반대나 혹은 자녀에게 쏟는 시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자녀와 나중에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당신이 참 좋은 엄마라서 그렇다며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이 자녀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님을 보여줄 때 그녀는 당신에게 남편 이상의 전우애를 느낍니다. 세 번째 암초는 피할 수 없는 건강과 노화의 문제입니다. 연애 도중 누군가 아프게 되거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많은 커플이 자격지심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픈 순간이야말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입니다. 그녀가 아플 때 죽을 끓여다 주거나 병원에 동행해주는 정성을 보이십시오. 반대로 당신이 아플 때도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녀의 돌봄을 받으십시오.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주는 과정에서 사랑은 깊은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이제 갈등 상황에서 반드시 I 메시지, 즉, 나 화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하십시오.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 관계가 이 문제보다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길 생각 말고 져주면서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결혼 제도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중년의 재혼은 두 가족과 두 재산의 결합이기에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에 집중하는 사실혼의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굳이 호적을 합쳐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 주말에만 함께 지내거나 가까운 곳에 살며 수시로 오가는 것도 좋습니다. 합가하게 될 때에도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은 반드시 약속하십시오.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밥해주는 식모나 간병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게 되면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자는 약속을 미리 해두십시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품위를 지켜주려는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녀가 보내는 신뢰 진심을 다해 응답하십시오. 나의 지난 과거와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남은 미래의 꿈을 그녀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 용기가 당신을 고독사가 아닌 행복한 결말로 이끌 것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주름진 얼굴 속에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년의 눈동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 소년에게 다시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을 헌신해 온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한 황홀한 사랑을 선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이 아닌 축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며 행복한 나날만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설레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